주시고 좌장께서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대회 좌장이신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좌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봉 안방준 사상과 은봉청과 자료의 학술적 가치 주제로 2023 국악자료조사 수집 공동학술대 주제 발표에 이어서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김희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 연구 대상이 되었던 은봉정가 소장 고문서의 전라남도 문화재 지정 당시 전남도청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부른 것 같습니다. 당시 2009년 12월에 지정을 했으니 벌써 15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또 인연이 이어져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기탁이 돼서 또 그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또 학술 자리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소중한 고문서를 보존 관리 기탁해 주신 종중의 여러 어르신들, 조사 연구를 해주신 관계기관, 학술대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 진행은 보통 일반적인 학술대회와 달리 지정 토론자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자께서 이제 정해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발표자별로 그때 좀 못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그 강조할 만한 말씀을 가능하면 짧게 한 번씩 듣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조사 연구 발표를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발표 주제에 대해서 다른 분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혹시 제언이나 이제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이제 매분 그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이렇게 하는데 청중석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렇게 좀 메모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제한을 조금 하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 첫 번째 발표는 은봉 안방준 도학과 시세계를 주제로 이항대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발표 때 부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 다른 발표자나 주제에 못 쓰신 우리 은봉 고문서나 이런데 좀 제안할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안은 글쎄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기보다도 아까 그 은봉의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실 그 강호자연의 은둔지향적 그런 그 시정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이게 평상에 지내온 걸 보면 출세 세상에 나가서 의병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상소문도 올리면서 또 그 개혁도 하려고 했고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술로 이제 저술 의리완기인 그 저술을 평생 저술하셨죠. 그럼 그런 행동하고 시에 나타나는 그 강호지향적 어떤 행동하고 약간 그 맞지 않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대불미라고 제가 실정을 다뤘는데, 그럼 그분이 그게 실제 실제 현실에서 적극적 행동을 하시면서 시는 자꾸
강호 자연 은둔하려고 하는 이런 지향을 띄셨다.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대개 이제 세소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순죠 은거를 합니다. 은거를 하는데 은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떤 세상에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이제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 나중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시면 그런 것을 어떤 거기에 답답한 심정이라든가 화난 심정 이런 것을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딱 세상을 끊을 수도 있고 딱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연만 속에서 그냥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자기 관여를 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까 행문안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소화시키기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비판도 잘 맞지 않고 이런 거 화가 났고 그럴 텐데 그런 시는 그런 거에 대한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세상의 그 은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욕망 어떤 그 벼슬에 대한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이 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심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꾸 벗겨내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은 그걸 잘못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뭔가 절이 행동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옛날 서양들이 많이 저질렀어요. 그거 해서 곁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적극적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 일을 한번 현실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 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헌을 이뤘는데 문제는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선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은 아까 11살 때, 14살 때 쓰신 그런 시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런 자기의 깨끗한 절의를 유지하면서 또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일금도 수행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완성에서 혼자 하면 수양이 끝날 수가 있죠. 혼자 그냥 자기 수양을 하면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실은 절의 측면에서 문제가 돼요. 예. 그런데 또 절의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조정국처럼 선봉장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기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술로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의병복을 하셨지만 이분이 그런 조정국처럼 그런 기질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강호 자연 속에서 나중에 낙향을 하시면서도 저술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것을 자기 뜻을 시로 이렇게 표출을 하셨다. 그래서 그게 모순된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수기치인 그런 것에 당신 나름대로의 실천 방법이고 그게 일반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13페이지 혹시 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아까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13페이지 시가 있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미친 듯 노래하며 인간사를 초탈해 송계 아래의 밝은 달 맑은 바람이었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시가 자연을 피해서
아니 그 세상을 피해서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미친 듯 저리를 노래하고 그것을 초탈해서 기록하고 또 이 송계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밝은 달 이런 것이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도록 그 기원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다른 적이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좀 그 제가 여기 보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순천대 이욱 교수님께서 그 은봉 안방준의 의병 활동과 당대사 정리를 주제로 그 해주셨는데 예, 마찬가지로 뭐 좀 더 강조하실 부분이나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말씀드릴 거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방준 선생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저수를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굉장히 억울한,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는 최고의 학자이고 진유인 조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너무 부당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게 존경하는 스승인 우계나 율곡에 대한 어떤 세상의 비판이 굉장히 옳지 않다. 그러면은 구구절절 변론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방준 선생의 취한 방식은 유문을 수습하고 그래서 조원의 경우는 조원의 글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승 우계와 우율에 대한 것도 변호하는 글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비판하는 글도 같이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평론이나 사론을 싣지 않고, 반면에 이제 그 기축기사, 그러니까 정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남겨놓은 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글을 쓰는데 결코 정철 일변도로 옹호하지 않아요. 정계청에 대한 태도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이른바 풍류를 즐기는 정철의 어떤 그 약간의 그 태도상의 문제 같은 건 또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역사를 접하는 태도,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객관성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데 기존에 참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 저도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냥 기축기사 때 유성룡 등을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서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약간은 좀 편파적인 역사 서술가 정도로 기억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 좀 한번 다른 시각에서 좀 더 폭넓게 자료를 보아서 예를 들어서 기축 같은 경우도 좀 보고, 그래서 혹시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뵙겠다는 그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 마무리 무렵에 제가 이제 아마 뭐 얘기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학술 대회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또 이 인물만이 아니고 이 인물과 지역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기록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이욱 교수님께서 미리 다음에 발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아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까 15년 전에 이제 문화재 지정할 때 여기 안동교 박사님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해서 그때 이제 문화재 지정은 150점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관찰점 4번, 고문서 142점인가 하고 대개서원, 사획서원, 문서가 또 따로 거기가 안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서원 문서를 6점인가 해서 150점만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먼저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은
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집이 와서 봤더니 야 역시 그 새로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옥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사건이든 인물이든 현상이든 기록에 대한 그 객관성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는 은봉종가 소장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을 주제로 유지영 한국연구재단 연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두 분과 마찬가지로 발표 때 뭐 부족한 부분이나 특별히 강조하실 분 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문서들을 살펴보면서 산림으로서 관직에 처음 진출하고 마지막 시효까지 받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가 예를 들어 윤선도가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 몇 가지 몇 분을 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해보자. 그럼 어떤 유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령류 문서도 이제 은봉 선생 본인 또 자손 증손에 이르도록 100여 년에 걸쳐서 이렇게 그 교령류지만 아버지나 아들이 이렇게 그 대가나 사가를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관리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것까지 이렇게 오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또 다음 발표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예, 은봉 선생의 이런 고문서 종류 비슷한 시기에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이런 그 일괄 문서류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하면 우리 이제 고문서학이나 어떤 역사학에서 중요한 어떤 형태가 또 그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봉종가 소장 고문서의 구성과 같이 관찰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지고 장유승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고문서와 고서의 그 일반적인 내용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희들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뭐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발표를 준비하기 전에 진흥원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은봉종가에서 이제 수집한 그 고서랑 고문서 전체를 좀 보여달라, 뭐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또 오래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오래된 게 이제 교지류하고 관찰 약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1800년대 이후 문서들이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도난 맞은 적도 있고 아마 그때 좀 오래된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은봉 선생을 이제 추승하는 작업이 이제 돌아가시고 200년이나 지나서 그때 비로소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800년 50년대 전후해서 그래서 이 무렵에 뭐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후손분들 중에서 그 무렵에 하필 이제 은봉 선생의 저술을 본격적으로 간행하고 또 저 시효를 청원하고 증직을 청원하는 그런 움직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봉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 그때 나온 거다 보니까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좀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좀 숨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문헌을 볼 때 작성된 시기를 좀 자세히 따져가면서 봐야 은봉의 진면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이렇게 청중석에 이제 오랫동안 계신 분들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듣기로 하고요. 우선 듣기 전에 아까 이제 뭐 처음에 제가 조금 늦어서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은봉 종가의 이런 문서가 이렇게 보존되도록 그
노력해 주신 이제 문중에 여러 어르신들 계시지만 특히 그 종손 되시는 그 안재호 어르신께서 이제 나이가 지금은 많으셔서 이렇게 뭐 출입이 어려워서 16대 종손이신데 그 아드님인 17대 그 차종손 안국진 선생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사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리시면 어떨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안국진 그 차종손님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 그 청중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일단 뭐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을 해주시고 요점 위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예, 저는 안종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강공 은봉 할아버지의 11대 손입니다. 3분 이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네 분 교수님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게 이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한 15, 16년 전에 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이제 다루는 이제 교육부의 산하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해가지고 여기에 안방준이라고 이제 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정확한 내용도 있지만 일부 잘못된 내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 언급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향배 교수님이나 이욱 교수님이나 김희태 교수님이나 유지영 교수님이나 장유순 교수님이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실 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652년 효종 3년 3분 이내로 말씀드릴게요. 그해 5월 효종에게 상소하여 대동법을 반대하면서 김육을 선조 때의 유성룡에 비유하여 비난하였다. 80평생을 주로 초야에서 보내면서 시종 성리학에 침잠했으나 학문적 경향과 처세 처신에 있어서 상기, 기를 숭상함에 그 다음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병폐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 병폐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병폐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아까 이향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기치인했고, 또 그리고 이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보성에서 의병을 일으키신 게 임진난과 병자호란 때 두 번이나 이렇게 실천을 하셨겠느냐. 그 얘기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이 병폐라는 표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문중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주관적인 의견으로 좀 이렇게 개선 요구가 될까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한국학을 전공하시고 또 사학을 전공하시고 한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얘기가 이제 1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일찍이 정철, 조헌, 성훈 등 서인계 인사를 추종한 데서 정치적 성향은 서인편에 섰다라고 했는데, 물론 조헌, 성훈 두 분을 거론하는 것은 맞으나 정철을 언제 우리 할아버지가 추종을 했습니까? 이런 기록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음번에 학회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우리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그 호남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연구원에 계신 학자님도 좀 불러주셔서 같이 얘기를 하신다면 또 한번 얘기가 더 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에 어쨌든 뭐 사전류가 인터넷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사전류가 인물이나 사건의 설명에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오류 사항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수정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바로 그 제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술대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또 그 제출을 한번 해서
그 결과를 좀 한번 또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이에 대해서 말씀 더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필자 그 모든 꼭지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처음에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낼 때도 특정 꼭지에 대해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필자가 책임을 지고 쓰고 그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수정 중이죠. 뭐 저도 지금 수정 중에 참여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그 필자와의 좀 저기가 그러니까 그 글을 쓰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어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라든가 또는 한국학계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한다면은 수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그 문중에서 잘못된 그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의 제기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해야 할 텐데 먼저 일단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문중에서.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그 서술이 되어 있으나 현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라든가 또는 이 부분은 지나친 그 서술이기 때문에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든가라는 이의 제기를 먼저 하시면 아마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항목을 쓰신 필자하고 이런 이의가 있는데 본인의 의견은 어떤지 해서 아마 필자의 의견을 다시 받고 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무슨 그 한국학계의 어떤 그 공식적인 견해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그 꼭지를 갖고 있는 그 필자의 책임이라서.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절차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도 인터넷에서도 바로 수정 의견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거를 자기들이 상의를 하고 필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또 답변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보성인데 강진으로 지명이 했다 이런 것들은 뭐 필자하고 바로 이렇게 그 상의가 가능한데 방금처럼 이제 어떤 그 뭐 학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서로 다르거나 그 오래 논의해야 될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보시게요. 예. 혹시 또 다른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시길래 찾아봤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생각 없이 쓴 것 같은데 여기 조선왕조실록 자체에 효종실록에 유상기지병 이슬유 상 숭상할 상 기 기운기 그것을 숭상하는 병이 있다라고 한 것을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면서 병폐가 있다 기를 숭상하는 병폐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분이 이것저것 갖다가 짜집기 하면서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공략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써라 패자 빼라 이런 거 다 말씀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한번 그거는 뭐 같이 한번 하시기로 하시고요. 예. 그다음 그거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예. 중요한 얘기 아니고 선생님 잠깐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다른 문제 가지고 그걸 한번 수정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동문선습이 있잖아요. 그 동문선습의 저자가 시비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민재인이 그걸 졌다고 일반적으로는 누구죠? 예? 예, 그분이 되게 됐는데 그게 그 현재 출판부로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민재인께 제일 빨라요. 현재 알려진 게. 그런데 이제 그걸 존중해서 수정하고 싶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학계의 그 학자들 모아서 그 몇 분들 있는 분들의 수정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5, 6점 그리고 또 수정 사항, 요구 사항 이렇게 해서 학계에 그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문중석 몇 번 해봐야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수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중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학계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끝나면 서로 상의해서 하기로 하시고요. 예, 뒤에 선생님 또 말씀하십시오. 예. 뭐 제가 계속 했던 일이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 대백과 사절에 성함 말씀. 예, 저 안재중이라고 합니다. 그 15도 서울대입니다. 그 대백과 사전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상기의 병폐가 있다. 이것은 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제가 했더니 원 필자에게 통보를 해서 원 필자가 수정을 해야지 수정이 되는 형식이고요. 원 필자에게 그 의견을 말을 했더니 이 레퍼런스가 왕조실록의 그 국역본이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왕조실록에 다시 또 그걸 이의를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국어 고치기는 정말 어렵더군요. 단 그 오자가 있는 왕조실록에 있는 그 사람 이름도 고치기가 어렵고 번역본도 역시 그때그때 고칠 수는 없고 뭐 몇 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기의 병폐가 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그 실어진 그것은 그 이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중이나 개인이 하기보다는 학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왕조실록의 어떤 저 바꾸는 것은 그것도 간단한 거 국가사업이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왕조실록 같은 경우도요. 그 이의사항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 네. 그것을 모아서 그 이의사항을 제기한 개인한테는 통지를 안 하고요. 안 하고 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만에 한 번씩 수정 부분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게요. 여기는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은봉선조의 그 축자, 범자, 축자, 할아버지 이 휘자가 한자가 틀리거든요. 그 유명한 그 관동별곡인가 뭐 썼던 안축과 한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뒤죽박죽이 좀 돼 있어서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안 바꿔지더라고요. 예, 왕조실록에 올라 있는 것이 왕조실록의 원본의 한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런 게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예. 예, 어쨌든 뭐 같이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기로 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도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보성군에 살고 있고 보성 초등학생들에게 그 체험학습으로 의양 지도를 하면서 체험 인솔을 하면서 우리 은봉 안방준 선생님의 그 대개서원을 이렇게 애들과 같이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여기 와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학술적 가치 그러니까 질문하기가 좀 곤란해서 근데 좀 기초적인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함 말씀해 주시죠. 남승현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저 품계가 2정입니까? 2급 이상이 되면은 관직이 되면은 임금님이 시호를 내려서 문광 시호를 여기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 박광정 선생님도 문광이라고 시호를 내려주셨거든요. 근데 문광이라는 시호를 왜 내렸으면 어째서 똑같은 시호를 내렸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도학 우리 안방준 선생님 도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자 장자 사상의 도하고 이 은봉 안방준 선생님의 도학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면 어느 선까지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가? 제가 좀 질문이 좀 어색합니다만은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애들한테 우리 설명할 때 좀 쉽지 않을까 이래서 애람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그 시호 관련은요, 같은 문, 같은 충자라 그래도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은봉 선생의 문강공하고 죽천 선생의 문강공의 그 문, 강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해서 서로 부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라 그래도 실제 문의 의미도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분의 행적과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봐서 이러이러하니까 문, 또 이러이러하니까 문.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보면은
똑같은 문강이어도 왜 여기는 이 문강, 여기는 이 문강, 그것은 아마 구별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충무 같은 경우에도요. 충자도 같은 충인데 13가지인가 의미가 있습니다. 시호를 내릴 때 시호의 충자의 의미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충인데 이충 이렇게 충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고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도학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책자 41쪽을 좀 봐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정이품, 이품 이상을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시효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효를 받으려면 이분의 행장, 그러니까는 전기, 일생을 요약한 거를 정부에다 바칩니다. 예조에. 그럼 예조의 관료들이 그 행장을 읽어보면서 이분의 일생을 2글자로 요약을 해요. 그래서 그 2글자로 요약을 해서 그 망단자를 올리면 그 중에 이제 임금이 낙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김희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1쪽에 22번을 보시면 이 안방준 선생한테 문강공이라고 하는, 문과 강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는데, 안방준 선생한테 준 문자는 거기 옆에 보면 도덕방문왈문, 그러니까 문자를 왜 줬냐면 도덕이 높고 학문도 뛰어나다 해서 문자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강자는 연원 유통한 경우에 주는 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광전 선생님이 문강공인데 왜 문강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같은 문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안방준 선생의 일생을 평가를 했을 때 이 2가지 의미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평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강공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광전 선생은 아마 또 다른 강일지, 대체적으로 이제 문자 같은 경우 최고로 치는 게 도덕방문이니까 아마 도덕방문일 테고, 강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글쎄요, 지금 도덕경의 도하고 유학서에게는 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질문이신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거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냥 제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인 입장에서는 도덕경의 도와 유학의 도는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같다고 봐요. 같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유학은 이 화학 인사의 상달 천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사를 배워서 오히려 천리를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사는 결국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리를 거기서 직접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기서 보면 윤리잖아요. 사람 관계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관계, 유학은 5개 관계, 오륜이죠. 나와 부모 관계, 군신 관계, 그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장유 관계, 인간의 질서 관계를 아무리 다 합쳐봐야 그 5관계 벗어나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거기서 도덕 해야 할 것들, 이제 그게 윤리죠, 윤리 도덕. 그게 인사의 문제. 그래,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하늘과 또 관계도 있죠. 관계, 그 존재 근원이 하늘에 있죠. 그 도구. 그래서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그걸 따라가서 하늘을 이해하는 거죠. 도와. 그래서 그 일에서 하늘과 사람의 해야 할 도리와 하늘과의 일치시키는, 그게 지극한 경지를 갔을 때 그걸 성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덕경에서도 그런데 요 인사가 떨어져 나가요.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궁적으로 천리 가서 얘기한 그 자체로 얘기하는데, 그걸 수준에 가서 그 도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걸 가다 오면 이 사람 먹고 살고 하는 사랑하고 이런 문제를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요. 병폐가. 또 무시하고 술 먹고 까짓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유학에서는 그걸 경계한 겁니다. 경계한 거고, 그런 건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상달 천리 쪽에 가서는, 하늘의 도 가서는 그 도덕경 같은 데서 거기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 자체가 움직이니까 사람을 거기다 개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유학의 그 어떤 도덕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자체 사람이 살고 도덕이건 뭐요, 이 자연이 일어나는 것이 다 자연이니까 그 자체가 도니까 거기에 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대로 가면 도 자체로 궁극적으로 가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괜찮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학에서 성인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몇 명 아닌데. 그러면 유학은 그렇게 하다가 자기 주변의 사람한테 윤리대로 하다가 가도 못해도 병폐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유자고 이러는데,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하다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병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경계했던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안우산 그걸 얘기한 것도 뭐냐면, 잘못하면 도자처럼 세상을 딱 끊어버리면 도가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자연을 즐기고 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그 현실을, 유학은 항상 현실을 바탕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좀 얘기 나오는 게 좀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명연하고 진유를 구분했잖아요. 안우산 선생님. 그런데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 명연하고 진유를 이분이 한 것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실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자는 공부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공부한 도를 닦는 거죠. 그 도는 결국은 사람의 도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윤리 도덕도 있지만 경제 이런 게 다 포괄되는 거예요. 경세. 그런 걸 포괄돼서 그걸 알고서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 도를 펴야 돼. 실천해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나가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척하다 적당히 벗으라고 끝나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은봉 선생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전범을 조종봉으로 본 거고. 태계 얘기 없잖아요. 여기 태계의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학이 다른 분들하고 이분 생각이 다른 거고, 이분의 그게 이제 유학의 본래 공자가 평생 동안 천하고 도로 다녔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도로 실천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와서 저술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안우산은 그런 것을 강조했다고 보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도학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자가 유학의 도가 다르고, 유학에서 또 일반 그 선비들과 안우산의 그 도학이 다르다는 걸 그런 점에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그 어떤 이 실천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객관성 이제 이런 것들을 크게 이렇게 강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원래 그 계획이 저희들이 5시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청중석은 그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마무리 겸해서 우리 이제 은봉 선생 그 종가에서 안재홍 선생님 지금 나오셨는데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1996년부터 4년간 그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적이 있고요. 아까 처음부터 계속 앉아서 계셨는데, 예,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한 말씀 드린다기보다도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오늘 그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교수님들이 첫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이렇게 뭐 청중이라 해야 될까? 이게 이분들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학술대에 간혹
가봅니다마는 자리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학술대회도 썩 많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그 토론을 하는 그런 학술대회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로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해주신 청중들에게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학 호남연구원이 우리 그 한국학 그리고 호남학 발전을 위해서 기대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또 귀향에 오늘 보성에서 했으니까 우리 보성이 그런 한국학 발전의 하나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했고 굉장히 이제 그동안에 너무 몰랐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그 문중의 일을 최근에 이렇게 보면서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 그 우산 선조를 소개할 만한 책자가 많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디어 발견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그 진흥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런다 그러면은 좋게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서원에다 좀 비치를 해놓고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발표 토론한 것을 다시 모아서 조금 뭐 정리를 할 텐데, 우리 발표해 주신 분들 고생하셨는데 혹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원고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그걸로 별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은봉 선생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학 호남진흥원, 은봉 선생 기념사업회, 보성군, 보성문화원, 그리고 발표자나 저에게 또 제보 문의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함께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모아져서 은봉 안방준 선생의 사상과 은봉 종가소장 고문서의 가치가 더 알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